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MBC를 포함한 5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 광주 서구와 광산구, 나주와 담양 등의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박빙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 대상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선이 무효되는 등 극심한 혼선과 내홍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과 건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을 살펴본 결과 불편하고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MBC를 포함해 5개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격전이 예상되는 서구와 광산구청장 선거는 후보들이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후보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서대석 후보 16.4, 김희강 후보 14.9%를 기록했습니다. 김보연 후보는 10.4, 배인수 후보 9.4, 황현택 후보 8.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가량은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서대석 후보가 민주당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서구의 현안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이 3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고 공군 탄약고 이전과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 육성도 각각 26.5%와 15.4%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가운데서는 박병규 후보가 17.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최치현 후보가 12.6, 윤난실 후보가 10.5%를 기록했고 김학실, 윤봉근, 이영순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산구의 현안 가운데서는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및 송정역 개발을 꼽은 응답률이 4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송산 유원지 인근 관광 활성화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광주 MBC를 비롯한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해당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4.3, 광산구는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만 10명이 넘었던 나주에선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불출마 선언과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화순과 담양에선 예비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만 13명이나 됐던 나주는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장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강인규 시장이 28.3%, 윤병태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17.1%, 김덕수 5.7%, 김병주 7.3%, 이민준 6.1%, 최영선 5.3%를 차지했습니다. 강 시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5% 미만을 차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도연, 양승진 후보는 각각 2.7%와 1.3%를 차지했습니다. 없음, 모름, 무응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13.6%를 기록했습니다.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도 강인규 시장이 28.4%, 윤병태 전 정무부지사가 17.8%를 차지해 선호도를 묻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좁혀보면 강인규 시장이 30.2%를 차지했지만 민주당 컷오프에서 공천 배제됐고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 윤병태, 이민준, 최영선 후보는 각각 19.8%, 7.5%,
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이 51%, 후보의 인물과 경력이 30.3%, 소속 정당이 6.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나주시 현안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쓰레기 연료 소각장 문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2.6%로 가장 많았고 신규 공공기관 유치 17.5%,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이 11.3%를 차지했습니다. 현 군수가 3선 연임으로 출마하지 않는 담양의 경우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선호도를 보면 이병로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31%, 최하삼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30%, 김종호 담양군의회 의장 25.1%로 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병로 32.7%, 최하삼 31.6%, 김종호 27.1%를 차지해 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양군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을 꼽은 경우가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후보의 인물과 경력이 30.6%, 소속 정당 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담양군 현안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결이 43.6%,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이 12.8%, 축산 악취 해소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화순 지역은 구복규 전 전남도의회 의원이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구복규 전 도의회 의원이 29.6%, 윤영민 화순군 의회 부의장이 17.4%, 강순팔 화순군 의회 의장이 14.9%, 문행주 전 도의회 의원이 14.3%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제안해서 살펴보면 컷오프를 통과한 구복규 전 의원은 31.6%, 문행주 전 의원은 15.1%를 차지했고 공천 배제된 윤영민 부의장은 17.7%, 강순팔 의장은 15.5%를 차지해 두 후보의 표심 확보가 남은 후보들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 48.1%, 후보의 인물과 경력 32.5%, 소속 정당 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화순군 현안으로 광주 화순 지하철 연결이 58.9%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12.6%, 화순탄광 대체산업 발굴 및 화순광업소 폐강 활용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를 비롯해 지역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나주시 502명, 담양군 509명, 화순군 5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지난 17일과 19일 사흘간에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가 한창일 때 진행되다 보니 정당 후보의 컷오프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청장 선거구와 전남 나주시장, 화순군수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포함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이렇게 내리는 비의 양도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순천의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의 지역의 건조주의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덥게도 느껴졌던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월 20일 어제는 42번째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지적돼 왔지만 광주 곳곳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문턱이 높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현장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교통사고로 10여 년째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는 김병만 씨. 비장애인들이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제갈길을 가는 동안 김 씨는 홀로 정류장에 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김 씨가 타야 할 저상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노선의 버스 4대를 보내고 30분이 넘게도 기다려봤지만 김병만 씨가 타야 할 저상버스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3대뿐.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4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타는 것도 어렵고 저상버스도 몇 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양동시장을 자주 찾는 배영준 씨도 이동에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리프트에만 의지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서울 신길역에서 리프트로 계단을 내려가려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이후 수년째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지만 개선은 없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역은 4개 광역시 지하철역 가운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계단에서 내가 언제 떨어질까, 그럼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리프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변경이 가능해야죠. 광주시는 시장 주변 보행로가 좁아 지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상버스는 올해 40여 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충이 돼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34.8%에 불과해 정부 목표에는 못 미칩니다. 버스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중이 좀 높지가 않아요. 하반기 또 추경이 편성될 때 적으로 반영해서 목표 도달할 수 있게끔. 벌써 42번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장애인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지체장애인 김희준 씨.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지만 무인 정상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또 공간이 좁다 보니 내려서 휠체어를 꺼내 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찍게 있구나. 그래서 찍기를 생각했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 방문했지만 입구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들어가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높이가 맞지 않아 발급기 화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밀키트 판매점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통해 돈을 내고 가져가면 되지만 들어가는 문턱이 높은 데다 손에 닿지 않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혀버립니다. 그럼 너무 힘듭니다. 이제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셀프가 많이 생겨도 저희들은 그냥 뒤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야 산인데 장벽인데 너무나 힘드네요. 계속 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은 영아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아이를 출산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생후 4개월인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35살 아버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인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구에서 강행됐던 경선은 내홍 끝에 무효가 됐고 공관위의 심사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장흥 군수 후보 경선이 끝내 무효가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장흥 군수 예비 후보 4명이 신청한 재심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승남 도당 위원장 지역구인 장흥 군수 민주당 후보 경선을 공관위의 정성평가를 건너뛴 채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강행했다 뒤탈이 났습니다. 공관위 기능과 검증 무력화, 특정 인물 챙기기 논란 끝에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장 경선 후보가 모두 결정된 현 시점에서 장흥군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경선 룰은 가장 일반적이고 오랫동안 정당에서 검증이 된 방식이야말로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원회, 공관위의 심사도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19명의 공관위원 중 현역 국회의원 5명이 포함돼 애당초 줄 세우기 논란을 겪었던 전남 민주당이었습니다. 일찌감치 현역 단체장 2명을 공천 배제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이는 사실상 전남 민주당이 아닌 중앙당이 판단한 겁니다. 전남 민주당 공관위가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탈락시킨 건 강인규 나주시장 1명뿐입니다. 목포, 강진, 신안, 한평, 구례, 영암 등 수사나 조사, 재판에 휘말린 상당수 현역 단체장들이 숱한 소문들을 뒤로하고 경선에 직행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공천 절차에서 이탈된 후보들의 재심 신청 역시 공관위가 절차적 근거만 남겼을 뿐 형평성과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쏟아집니다. 공천 폐지의 사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의 타당이에요. 실제 모든 게 서류로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출마자분들은 몇 년을 고생하고 또 준비해서 여기에 신청을 한 건데. 전남 민주당 공관위에서조차 수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전과 기록과 비리 의혹을 안고 있어 후보 공천이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윤 당선인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헬멧을 착용한 윤 당선인이 AI 칩조 단지 내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후보 시절 줄기차게 내걸었던 인공지능 산업지원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곳 AI 센터 건립지를 찾아봤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AI 센터의 차질 없는 완공과 인재 양성, 그리고 연구 개발에 따른 각종 세제와 제도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AI 센터를 통해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광주가 AI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현안 사업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메카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두 큰 과제들이 우리 지역 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선인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광주에 이어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로 이동해 지역 핵심 사업들을 살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 10개 시도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윤 당선인 측이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했다며 보여주기식 관광성 유람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광주 공동주택 주민들이 감시본부를 출범하고 자치구의 행정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위탁업체 비리 공익제보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감시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전수조사를 발동했음에도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위탁업체를 비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치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광주 광산구 등 공동주택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정준호 변호사가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무시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중단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이용섭 예비후보가 광주시정을 맡아야 한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장 경선에서 정 변호사의 이용섭 후보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강인규 나주시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그 기회조차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이번 공천심사는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수사 중인 혹은 기소된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공천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본인이 탈락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병태, 이민준, 최용선 후보 3인을 경선 후보로 압축했고 재심 결과에 따라 경선 구도가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하늘빛이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또 내리는 비의 양도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순천의 건조주의보는 건조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의 지역의 건조주의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덥게도 느껴졌던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0도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 19도로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은 1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